하지만 이 브릿지 치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뼈가 흡수돼서 잇몸과 보철물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 공간에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 염증이나 2차 충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임플란트를 할까 브릿지를 할까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오래 사용된 방법이고 검증된 치료 방법이라서 각각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환자분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임플란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브릿지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혹시 브릿지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브릿지는 상실된 치아의 양 옆에 치아를 기둥처럼 깎아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다리를 놓듯이 양 옆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고 그 사이에 빠진 치아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치료 기간이 짧고 수술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있고요. 또 비용도 임플란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치아가 빠지면은 가장 흔히 했던 치료가 브릿지였고요. 물론 요즘에는 임플란트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합리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브릿지 비용이 요즘에는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브릿지 치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뼈가 흡수돼서 잇몸과 보철물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 공간에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 염증이나 2차 충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브릿지와는 반대로 임플란트는 잇몸뼈 속에 인공 치근을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뼈에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에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뼈 흡수를 예방해 장기적으로 잇몸뼈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고요. 씹는 힘도 자연치아에 가깝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초기 비용이나 과정이 브릿지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또 전신 건강 상태나 잇몸뼈의 양에 따라서 추가적인 뼈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는 브릿지가 적합하고 어떤 분한테는 임플란트가 적합할까요? 고령이시거나 전신질환으로 수술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브릿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젊고 건강하시다면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치아의 상태인데요. 이미 옆 치아가 크라운 등의 치료가 돼 있다거나 충치 등의 치료가 있어서 씌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브릿지로 연결하게 되면 수술 없이 원래 치료해야 될 치아를 치료함으로써 상실된 치아를 수복할 수가 있고요. 양 옆에 치아가 멀쩡하다면 굳이 멀쩡한 치아를 손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맞죠.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브릿지는 보통 7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치아에 붙일 때 사용했던 시멘트가 손상이 되고 녹으면서 내부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 정도 사용하게 되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잘 관리만 한다면 10년, 2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환자분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치료를 원하시는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브릿지를 생각하시다가도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건강한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되고 뼈를 지켜주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두자라는 생각으로 임플란트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환자분일수록 더 사용해야 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브릿지를 할 때 이빨을 보통 어느 정도를 깎나요? 이를 깎는 정도는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보철물이 필요한 두께만큼 한 1.5에서 2mm 정도 삭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삭제를 해도 치아 삭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씌우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반면에 앞니처럼 치아가 작으면 그 정도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치아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잇몸 상태가 괜찮다면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환자분 치아 건강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죠. 통증이나 회복 이런 면에서는 브릿지가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치아의 삭제량이 많지만 않다면 그날 본을 뜨면 일주일 안으로도 보철물 완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철물을 몇 시간 만에 만들어 가지고 당일에 끼워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보철물 완성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에서는 브릿지가 임플란트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임플란트도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앞니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환자분이 좀 조심하신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날 바로 본을 뜨고 바로 임치아를 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그 상황에 맞춰서 빠져있는 상태의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요새는 좀 많이 나와 있긴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격적인 것만 빼면은 임플란트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두 치료의 비용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가요? 임플란트가 치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 하실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아 한 개만 빠져도 옆에 있는 치아 두 개를 깎아서 씌워야 되고 중간에 또 비어있는 치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브릿지가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치아 하나당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브릿지가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 빠진 자리만 한다면 오히려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더 비싼 경우가 많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브릿지하고 임플란트는 서로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치아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뼈를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치아를 잃으셔서 고민이 되신다면 무작정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치과에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치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